식자재 어떻게 구매하세요? 쿠팡, 인터넷, 마트, 시장? 구매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은 이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멋있는 선호인. 안녕하세요, 식자재 사나입니다. 오늘은 식자재 제대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식자재를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가까운 마트, 쿠팡, 각종 식당 플랫폼, 시장,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식자재 구매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베스트 초이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만만한 건 마트죠. 근처 마트에 가서 필요한 양만큼의 야채, 고기, 생선들을 사서 장사를 하시죠. 양이 많아지면 배달도 시켜주니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합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나와 있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트는 싸게 판매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큰 매장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데 싸게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싸게 판매하는 건 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미끼 상품입니다. 유난히 저렴하게 보이게 하고 다른 것들로 판매를 유도하려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럼 미끼 상품을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다 보면 결국 가격은 비싸지게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끼 상품은 신선할까요? 미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물건을 떼온 다음에 판매를 하는데 매일매일 물건이 신선하고 제대로 된 상품이 들어올 확률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재고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식재료가 신선하고 음식도 맛있고 손님도 계속 오게 돼야 되는데 싸다고 재고 상품을 구매하면은 손님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쿠팡입니다. 요즘은 쿠팡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생필품부터 실온, 냉장, 냉동 제품까지 쿠팡은 당일 배송, 하루 배송이 잘 활성화돼서 저도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핸드폰으로 클릭 한두 번만 하게 되면 집 앞까지 배송이 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공산품이나 일반 생필품에 한해서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류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큰 창고에 물건을 두고 그 물건을 소모해 가면서 없애는 방법인데 공산품이나 냉동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냉장 제품이나 야채 같은 신선 제품은 이런 물류 시스템 구조와 적합할까요? 야채 같은 경우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들거리고 못 쓰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쿠팡에서 야채를 주문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식자재 플랫폼입니다. 식자재 전문 플랫폼을 말합니다. 쿠팡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팡은 온갖 여러가지 제품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식자재 전문 플랫폼은 식자재에 대한 것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보기도 수월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쿠폰도 종종 주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공산품에 한해서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채를 주문했을 때는 그 다음날 간다든가 최소 주문을 맞춰야 배송이 가능하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식자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번 납품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건을 어디다가 둬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상태가 안 좋은 물건을 받았을 때 반품 처리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장입니다. 시장도 대분류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소분류로 동네 시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은 동네 시장을 많이 다니실 겁니다. 물건을 진짜 많이 쓰는 식당 사장님들이 아니라면 도매시장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네 시장 사장님들은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바구니에 담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집집마다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기도 하고 물건 상태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랑 맞는 상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장사를 했을 때 시장을 엄청 돌아다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땡처리 전문으로 하는 상인분들한테 갔었는데 상태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많이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시장은 본인 결에 맞는 상인들을 찾는 게 일이고 영업시간도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렵고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가격도 예측 불허입니다. 또 물건 상태가 안 좋아서 환불, 교체 쉽지 않죠. 지금까지 4가지 식자재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단점들이 보이지 않는 야채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채는 굉장히 예민한 물건이고 이에 대한 사후 조치도 잘해야 하는 품목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자재 전문업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자재 전문업자는 당일에 경매되는 물건을 당일에 배송하기 때문에 야채의 신선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야채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업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야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거래처에 어떻게 하다가 납품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야채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바로바로 해주는 편이라서 저는 이렇게 거래처 사장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자재 전문 업자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찾는 게 어렵습니다. 식자재 전문 업자들이 홍보를 잘 안 한다든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지나다니다가 스티커나 전단지를 주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버리는 게 대다수가 일반적입니다. 저도 장사할 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식당 사장님들은 믿음이 잘 안 가서 그러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업자를 잘 찾아서 납품을 받게 되면은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장님들은 참 많이 힘든 시기지 않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뭐 식당 사장님들이랑 저희랑 이제 악어와 어미새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식당 사장님들이 힘들면은 저희도 같이 따라서 힘듭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가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